얘들아 하자. 그 46번부터 48번은 안 할 거야. 너희 알아서 푸시고 뭐 그냥 푸세요. 그냥 푸시면 되고 49번 앞에서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었지 않나? 그치? 뭐 틀린 놈들이 있기는 한데 틀린 거랑 둘째 치고 뭐 어렵다 너희가 못 푼다 이런 거는 사실 난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뭐 다시 살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F'X가 주어져 있는 F'X가 주어져 있는 거야. F'X가 주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근이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고 근 한 개짜리 가지고 1에서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너희가 처음에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F'X는 기울기, 증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증가하면서 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감소를 하고 1 이후에도 감소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인 순간의 기울기가 잠시 멈춘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1까지는 함수가 어떻게 되고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는 계속 이제 감소를 하다가 1일 때 잠시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잠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니? 그럼 너희는 이 꼴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왼쪽에 봉우리가 있는 형태의 산. 됐어? 그래서 정답 4번 될 거고 요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52번에 fx는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의 x 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거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니까 3차함수 그려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형태가 된다는 거고 이거를 다시 도함수의 입장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이야기야. 2개가 된다는 이야기야. 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이 2차 함수에 대한 근이 몇 개라고? 2개라고. 이해됐어? 3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볼 거냐면 도함수가 그럼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됐어?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돼? 그럼 얘는 그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 더.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가 근 자체가 없대요. 요거 이해돼? 그럼 항상 증가하고 있지. 그럼 케이스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증가하다가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니?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도 그 값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3차 함수가 그 값이 있대요 라고 하는 순간 도함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요렇게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봐봐. 55번 문제를 보시면요. fx는 3분의 1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어쩌고 블라블라 했어.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 값을 갖지 않는데 맞아? 그러면 도함수가 근을 가져도 돼. 중근 가져도 된다고요. 맞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그렇지. 같아도 돼. 그래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이런 이야기예요. 넘어갑시다. 다 똑같아. 59번. 설명 한번 했더니 문제 10개가 쭉 지나가네? 좋아. 이렇게 한 1시간 앞에서 대표 문항만 쭉쭉 풀어주면 너희 숙제 한 200문항은 나올 텐데, 그지? 허허.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나 너희를 못 믿어, 좀.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면, 그지? 힘들지 않을까?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얘들아 여기에서 구간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x를 만들어주고 그럼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다 있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에 해당하는 존재 여부는 뭘 통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 판별식. 맞아. 그래. 도함수가 근을 가져요. 그치? 근데 극대값, 극소값 있으니까 근이 몇 개예요? 2개여야 되고요. 그 근 2개가 어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거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근의 2차 방정식의 근분리 문제로 바뀌어요. 2차 함수에 두 근이 있어요. 두 근이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고요. 이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대요 라는 문제야. 맞니? 우리 이런 걸 근의 위치 관계,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자, 우리 이 근의 위치 관계 근 분리인데 두 근인 알파와 베타 주어져 있는 이 도함수의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극대값, 극소값이 여기에서 존재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때는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크다. 그렇지. 끝! 2도 넣으면 2도 넣으면. 0보다 크다. 그렇지. 또! 축 넣으면 축! 축! 맞아. 너무 다른. 축을 넣으면. 0보다 작다. 아이씨,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뭐냐면, 왜? 축의 위치야, 축의 위치. 맞죠? 축의 위치가 요 범위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축의 위치가 이번 문제에서는 x는 1로 고정인데, 맞지? 근데 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 해당하는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 됐니?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 너희가 1번 문제만 봐주면 이런 형태도 가능하거든. 이런 형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래. 그지? 그러면 둘 다 0보다 큰다라는 거 확정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구간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주어져야 돼. 되니?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구해주면 아까 굳이 따지면은 준엽이가 이야기했던 축에서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요 이야기기는 해. 굳이 따지면. 아마 근데 너는 이 느낌으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지? 그래서 얘들아 근분리 관련된 문제에서는 너희가 보통은 1번이랑 3번은 잘 찾아주거든. 그래서 이 축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축 위치 항상 고려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만 봐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59번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까지 설명이 완료된 것 같아요. 되셨어요? 이거 기억 안 나면 빨리빨리 적어. 얘들아. 너 1년 전에 사실 기억 별로 안 나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관계 혹은 근의 분리. 내가 너희랑 수업을 딱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지정해 주거든. 수업 장면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줘. 근데 가끔씩 어떤 장면이 잡히냐면 내가 수업을 하다가 막 예를 들어서 강호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았을 때 내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지. 그 표정이 이렇게 빡 잡혀 있을 때 있거든. 그럼 나도 이건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 아씨 좀 쫄리네. 그래서 다른 거 바꿔놓고. 저번에 제 얼굴 올리셨어요. 그거 그대로 올라갔는데? 그래요? 응. 너보다 더 문제가 그거야. 민지가 썸네일엔 네가 없거든? 근데 그 영상에 커서를 딱 올리면 민지가 한
7초 정도 잡혀요. 그래서 이거 앞에 거를 편집을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영상 파일을 내가 이미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너희 들어올 때 제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자, 넘어가 보자. 얘들아, 63번 쭉 넘어가자잉. (63번에) fx가 있고요. fx에서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다. 그치? 맞아. 이렇게 되어 있고 얘들아, 얘가 뭐가 없대? 극대값이 없대. 그치? 맞니? 있는데요. 어이씨, 미안하다. 극대값이 있대. 이 새끼들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그래서 극대값이 있대. 근데 봐, 우리가 4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게 기본이거든. 그치? 왜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꾹! 무한대로 갈 때 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이 요 형태야. 아무것도 없으면. 요거 이해돼? 그래서 4차 함수는 어떻게 잡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극소값은 반드시 존재해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극대값이 잡히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극대값이 잡히려면 반드시 요런 형태로 잡혀야 돼요. 맞아? 그러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도함수의 근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3개. 무조건 3개라는 뜻이야.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4차 함수에 뭐가 극대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뭐에 대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개라고? 근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되셨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보고 미분부터 해보고 도함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봐. 여기에서 보통 하나는 공통인수가 쉽게 보이도록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x가 0일 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로 묶어주게 되면 4x로 묶을게. 4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3x 뭐야 이 깜짝이야. 3x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봐. 여기에서 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근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게 몇 개? 2개라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이용해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되셨어?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때 지금 주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2a에 해당하는 얘가 어떤 건 근으로 가지면 안 되냐면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맞지? x를 0으로 근으로 가지는 순간 중근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극대값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 됐니? 그러면 여기에 0을 대입한 뭐는 마이너스 2a는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a는 뭐가 안 돼? 0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요 범위까지 추가적으로 잡아주셔야 혹시나 부등식에서 0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맞지? 응. 그럼 뭐 끝. 별거 없지? 금방이야 금방. 별거 없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하게 주어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친구들이 너희 그래프 잡아가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쭉 넘어가서 74번까지 한번 넘어옵시다. (74번이고) 구간이 1에서부터 4까지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fx라는 3차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k래. 얘에 해당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8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맞니? 이거 너희 어떻게 풀어? 기본형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일단 미분을 해서 그래프가 대충 어떤 꼬라지인지는 알아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어떤 꼬라지인지 봐주면 f'x를 먼저 봐주고 그럼 3x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뭘로 묶으면 3x로 묶으면 x-2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잡히면 함수가 0과 2에서 각각 뭐를 가지는 거야? 극값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근이 2개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게 될 거고 맞니?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x가 0이 되고 오른쪽이 x가 2가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를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맞지? 0을 대입하면 여기의 값은 뭐가 되냐면 k가 될 거고요. 맞아? 여기에 대한 값은 뭐가 될 거예요? 뭐 되겠지? k-4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고 그런 뒤에 얘들아 너희가 뭐까지 봐주는 거냐면 우린 구간이 이미 1에서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맞아? 그러면 1일 때에 대한 값을 대입해서 찾아줘야 돼. 그러면 얘가 k-2가 되고요. 4일 때에 해당하는 값도 대입해서 찾아줘야 돼요. 그럼 4일 때 대입하면 16에 마이너스 48이 될 거라서 k 플러스 16이요. 이런 식으로 잡혀. 요거 이해됐어? 괜찮지?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의 누구?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럼 둘을 더하면 18이 되니까 k값 구하시면 되는 거지. 되니? 이거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건데 봐봐. 뭐 이걸로 다 풀리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부 이전에 배웠었던 거리곱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는 얘들아 이렇게 먼저 봐봐. k가 뭔지 모르지? 맞아?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어떤 형태에 대한 그래프냐면 x축이 주어져 있었을 때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예요. 맞니? 이런 형태 맞지? 근데 이게 원래 y가 0이었다가 얼마만큼 더해진 거야? k만큼 더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y는 k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잡아주면 봐봐. 이미 이건 우리가 했었던 중근을 가지는 형태의 3차 함수잖아. 그럼 비율 관계 그대로 써주면 돼.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몇 대 몇이고? 1대 1대 1이니까 2대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최고 차이 계수는 1이었었고. 맞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가 4가 돼요. 맞아? 그래서 얘가 k-4가 돼. 그지? 거리곱 까먹었지? k가 왜 4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 2죠. 중근이지. 중근일 땐 거리를 2번 곱해. 새끼 기억 못한다. 자, 매번 하지 않았냐? 저는 맨날 해주시는데요. 중근이면 2번 해야 돼요. 그런가? 뭐냐면 슬슬 빡치는데? 우리가 3일대를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fx에 대한 최고 차이의 개수를 a라고 잡아주었을 때 x-1과 x-2에 대한 제곱이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3인순간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a에다가 3-1과 3-2에 대한 제곱으로 주어지게 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게 되면 근에서 3까지에 대한 거리 2와 근에서 3까지에 대한 거리 1의 제곱돼 있잖아. 그래서 근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까지에 해당하는 거리를 곱해서 표현을 하는데 중근은 얘가 인수가 제곱이 돼 있으니까 제곱을 해주는 거라고. 됐어?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거냐면 이 순간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알고 싶은 상황이야. 맞아? 그럼 중근 0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거리가 2가 되니까 중근이지. 몇 번 곱해? 2번 곱한다고. 그래서 2의 제곱. 여기서 몇 번 곱해? 1번 곱해. 그래서 1. 최고 차이 계수 뭐였고? 1. 그래서 이 축에서부터 이 함수값까지에 해당하는 거리가 4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극소값은 k-4가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가 1인데 이 1에 대한 값을 따지고 보면 뭐냐면 극대값을 x는 0에서 가지고 극소값을 x는 2에서 가지잖아. 그럼 이 x는 2인 순간은 변곡점이 돼요. 기억나니? 변곡점. 변곡점 하면 어떤 점이라 그랬어? 대칭점이라 그랬지. 누구와 누구에 대한? 모든 점에 대한. 지금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대칭점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k와 k-4에 해당하는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k-2가 되는 거야. 되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4인 순간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해주셔야 되고 똑같이 거리곱 쓸 거야.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구할 거야. 알았지? 거리 몇이야? 4야. 중근이네? 그렇지. 3에서부터 거리 몇이야? 1이야. 되니? 그래서 이 거리가 몇이라고?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k 플러스 16이야. 됐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이 함수값 구하지 않고 그래프만 쓱 해서도 빨리 계산이 가능해요. 익숙하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정식 풀이는 이 형태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로 공부할 거면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함수 그릴 때는 얘들아 이 k 값이 등장을 하면 무시해서 그린 다음에 그만큼 축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됐어? 그게 파악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괜찮지? 됐어? 오케이. 76번도 한번 해볼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거 우리 응용 다시 한번 해본다, 적용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자. (76번) fx가 있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의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잡혀 있고, 얘네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1이래.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형태는, 구해야 하는 형태는 먼저 미분을 할 거고,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라고 잡아주게 되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근이 2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고, 맞니?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여기가 x값이 x가 2일 때가 돼서, 맞아?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잡아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잡아주고,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까지 전부 다 문제의 후보로,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후보로 잡아놓은 다음에 제일 작은 걸 최소로 잡고 제일 큰 걸 최대라고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요거 이해됐어? 이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너희가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랑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축으로 잡히는 거거든. 얘가 뭐라고? y는 k가 될 거라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 형태 그대로 너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이고요. 여기가 2루트 3이 돼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을 때는 각각 근과 근, 극값과 극값까지 해당하는 거리비가 1대 루트 3이 돼요. 안 가르쳐줬니? 이거 안 가르쳐줬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외워. 1대 루트 3이래. 그래서 요 극값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2가 돼. 그럼 얘도 2가 되는 거지. 뭐 했지 않나? 안 했어. 했어. 겨울 특강 때 했어. 아, 여기 근데 내가 없었어. 겨울 특강 때 했고, 너 왜 저렇게 대시켰어? 이거 증명은 다 미분 때리면 다 똑같아요. 아씨, 괜찮은데? 이렇게 잡히면 얘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알파. 그치? 근데 이거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일단 풀었을 때 a의 x 세제곱의 마이너스 3a 알파 제곱의 x가 되고, 얘를 미분을 하면 3a x제곱의 마이너스 3a 알파의 제곱의 형태로 될 거고, 3a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과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되면서 되니 각각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몇 대면? 1대 루트 3이다. 됐죠? 그래서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각각 최소값, 최대값도 너희 입장에서는 뭘 통해서 문제 풀면 돼, 그냥. 극대 극소값 통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더 볼 게 있나? 계속 해도 돼?
축을 이쯤에 끊으면 우리가 이 값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요 극값에서부터 극값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길이가 몇 대 몇이고? 2대 1일 거니까 맞니?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4지. 이 길이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맞아? 됐어? 이렇게 돼.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이해되셨어? 이 길이를 구해주면 32가 될 거거든? 맞지? 32가 되는데 얘가 변곡점이었잖아. 그럼 반반 나눠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K의 플러스 16이 될 거고 얘가 K의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죠?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4야. 여기가 2였고 0이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맞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3과 3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충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우리가 다루면서 얘를 다루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서 K값 구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됐어? 사실 이 문제는 K값 구할 필요 없이 얘가 마이너스 21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1이니까 32 더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끝이야. 맞니? 그래서 거리 구하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는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면 그냥 계산 때려야 돼요. 그치? 괜찮니? 하지 마 아까 이거 이런 걸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 안 하는 친구들은 계속 안 해. 계속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면 옆에 놈들은 존나 빨리 풀고 난 아직도 풀고 있다. 그런 순간이 생겨. 그래서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건 없으니까 쉬운 비율 관계 정도는 우리가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적용시켜야 됩니다. 몸에 숙지시키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고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86번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끝났지? 이러면 쌤비 도함수의 활용 2 끝내고 1품도 끝내시면 된다. 정삼각형 그리고 안에도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서 쓱 90도가 될 거고 우리는 이 길이를 x라고 보고 한 변의 길이를 1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박스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최대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피에 해당하는 식을 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맞지? 부피에 해당하는 식을 구할 때 일단 이 작은 삼각형에 해당하는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 해당하는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돼? 네? 이 한 변의 길이 x 2번 빼줘야 되죠. 맞니? x를 2번 빼줘야 되고 그러면 밑면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의 변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밑면의 넓이 구했고 부피는 여기에서 뭐만 곱해주면 돼? 높이만 곱해주면 되지. 맞아? 근데 높이를 봐주면 얘 x가 높이가 아니라 누가 높이냐면 여기가 높이야. 맞아? 그럼 이 높이는 우리가 x로 표현하면 몇이 되니? 1대 2대 루트 3이야. 루트 3 곱해서 x라는 이야기니까 높이가 몇이 돼? 루트 3분의 x가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부피는 4분의 루트 3
여기에다가 루트 3분의 x를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에 x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 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부피에 해당하는 식이 되는 거고 친구들은 이 부피에 해당하는 식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지? 이것도 얘들아 거리곱 바로 사용 가능하거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0과 6에서 뭐 근과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 6이요. 몇 대 몇? 1. 1대 2야. 그럼 여기가 2고요. 얘가 4예요. 맞죠? 여기가 최대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끝.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2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얘들아 편하거든?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친구들 파악하는 것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도형으로 바꿔서 비율 빨리빨리 잡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아니면 그냥 계산하는 건데 계속 계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런 거 도형 이용하고 그래프 그려가면서 비율을 이용하는 게 앞으로 좀 머리가 편할 겁니다. 아시겠지? 여기까지. 좀 추운데요.